네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2월 5일 목요일 오후 4시. 예, 안진걸의 으라차차입니다. 항상 할 때마다 목소리도 안 좋고 방송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 억울한 이슈 또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이슈를 잘 소개하겠다는 일념으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단말기 유통법 4달 좀 지났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얼마 전에 MBC PD수첩에도 나왔었던 이 통피아 문제, 통신 마피아 문제, 우리 국민들이 부당하게 폭리당하고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전문가 조영수 변호사님,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님, 대학생 또 자원활동가 박주영님 등 스튜디오를 꽉 채웠습니다. 예,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튜디오에는 통신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폭리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세 분이 모여주셨습니다. 자,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을 해서 항소심까지 승소한, 여러분이 내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가 얼마나 될까요? 그걸 승소한 조영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인사. 예,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통신비를 담당하고 있는 조형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통신비를? 민생희망본부에 통신비를 다 내주시는 건가요? 아, 그러고는 싶은데. 네. 아직 그 정도까지는 통신비 아니고요. 폭리를 해결하기에 문제 해결을 담당하시는 조영수 변호사님. 서울 강동구에 살고 계시는 조영수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통신비 인하에 청춘을 걸었다. 심현덕 간사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네, 통신비 나운동 하려고 폭삭 늙어버린 심현덕입니다. 아니, 청춘을 건 사람이 벌써 늙어요. 그러니까 청춘을 조금 천천히 소진하면서 통신비 나를 내쳐야 되는데 네. 지금 통신비 나가 내려가기 전에 제 청춘이 벌써 소진될 것 같아요. 아이, 뭐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싸워야 될 일 많은데. 아, 네, 빨리 제가 제 청춘 다 하기 전에 통신비를 빨리 인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값 통신비 빨리 해주세요. 자, 우리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도 진행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인 박주영 자원활동가님. 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 통신비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해가지고 몇 번 1인 시위도 했었고 관련된 프로젝트도 학교에서 했었었고 라디오는 처음 나와봐서 되게 떨리네요. 예, 생방송 라디오에 생방송. 지금 벌써 네. 여기 밑에 보면 댓글들 달려있는 거 보시죠? 아. 꼬민아빠님, 변현주 사랑해님. 변현주 사랑해님. 지금 문희정 아나운서님 대신 변현주 아나운서님 잠시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셨죠? 와. 잡비리 좀비님, 문강님. 이런 분들이 계속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세 분들이 생방송과 팟캐스트는 처음이랍니다. 국민TV에. 여러분들, 열렬한 환영의 댓글과 응원 메시지 주시면 제가 이렇게 눈으로 다 보이거든요. 대형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맙겠습니다. 자, 통신비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을 텐데, 제가 어저께 이명박 집에도 갔다 왔어요.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아, 박주영 씨 그거 못 보셨나요? 네, 저 요새. 장안의 화제인데 그거? 아, 진짜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집까지 쳐들어간 참여연대, 정의당 뭐 이렇게 다 같이 연합해서 갔거든요. 민변, 나라살림연구소, 공무원노조. 대박이신데요? 정경이 막더라고요, 근데. 정경 없었고, 의경들을 세워서 막더라고요. 네.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만들었는데, 좀 짜증났어요.
직접 뵈셨나요? 이명박 경호원들도 아니고 이명박 의경들이 본인을- 와서 막 안에 각하가 안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학생 박주영님께서는? 이명박 씨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하신 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말고 네. 이명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이명박이요? 네. 구속시켜야죠. 직접 말해도 돼요 그렇게? 본인 느낌을 말씀하세요, 뭐. 아, 저는 구속을 시켜야 된다든지, 뭐. 구속은 당연하고 민중의 진짜- 불같은 심판을 가야 된다든지.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이명박 씨가 삽질한 게 너무 많잖아요. 특히 세금과 해가지고 예. 떼먹은 게 너무 많잖아요. 예. 특히 토목적으로 예. 진짜 그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계속 IT 쪽이나 그런 쪽 육성하던 것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예. 오히려 더 과거로 가버리는 경제 정책을 펴버려가지고 우리나라를 더 망쳐버린 지금 몇 학번인지 우리 생각해요. 청취자들 위해서 몇 학번인지 본인이. 13학번입니다. 아, 우리 성공회대. 네. 진보요람 성공회대 13학번. 예. 예. 좋습니다. 어쩌다가 근데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대학생 공부에 전념 안 하시고. 저는 방학 돼서 지금 사실 돈이 좀 없다 보니까 단기 알바, 설단기 알바하고 있었는데, 예. 그, 관련 이슈에 되게 관심도 있었고 해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니까,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에 올 수 있었다는 통신비나 거. 족구. 네, 통신비나 족구 관련 올 수 있었고. 대학생으로서 부담이 너무 크죠? 네, 너무 비싸요, 진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어요? 저는 오사요금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가족 할인 받아가지고 좀 4만원 후반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네, 되게 싼 편이에요. 저번에 우리 박주영 씨랑 같이 수업 듣는 성공회대 학생들 우리가 캠페인할 때 물어보니까 막 1인당 예. 10만 원 안팎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7만원, 8만원 쓰는데 저는 아직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LTE를 못 쓰고 있어요. 3G 쓰고 있어요, 저는. 예. 예. 속도가 느린가요? 예, 좀 느리긴 한데 예. 이 정도만 해도 못 쓸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대충 예. 쓰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님 오셨습니다. 와, 환영해주세요. 와. 아니, 변현주 사랑해님이 댓글을 달았길래 어떻게 변현주 아나운서님 잠시 진행 도와주신 거 알았냐고 제가 했어요. 근데 그분 이제 원래 계속 다시는 분이니까. 예, 변현주 사랑해님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영수 변호사님. 예.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했는데 어떤 취지의 소송인가요? 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일단 뭐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를 요구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통신비가 비싼 게 가장 큰 이유죠. 예. 지금 그 당시 저희들 지금 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할 당시가 2011년도인데 그 당시 통신비가 지금 굉장히 비싸다는 여론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당시 아마 통신요금 TF라는 아마 그 방송위에서 그 TF를 구성해가지고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직후에 1,000원, 기본요금 겨우 1,000원 인하하는 안을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붕괴를 하고 있는 당시여서 저희들이 그 통신요금 TF 관련해서 관련 정보들 공개를 요구하면서 같이 지금 통신요금 원가 부분도 같이 공개를 요구를 했었고요. 지금 요금 원가 관련 소송에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저희들 취지를 이해해 주셔가지고 재판장님께서 뭐 대부분 저희들 요구를 받아들여 주셨고 통신요금 TF도 지금 방통위에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된 부분 외에는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신비가 통신 3사, 이동통신 3사가 민간 대기업이긴 하지만 통신요금은 공공요금이나 다름없으니까 공적 성격이 강하니까 공개해라. 그러죠. 그러면 이동통신비는 실제로 대부분 5사요금제, 6.25요금제만 가입되어 있는데 이동통신요금 원가는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직 그 지금 저희들 고등법까지 재판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지금 방통위에서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죠.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들 모두 공개한 상태는 아니고 일부 예. 공개를 한 상태는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조금 미흡하고요. 근데 뭐 저희들 판단으로는 당시 그 이동통신사들이 그 얻은 이익 그리고 그 이익 관련해 가지고 실적으로 재투자를 하지 않고 배당이라든지 뭐 사내 유보금으로 지금 한 금액들 보건대는 상당히 큰 지금 초과 이익을 거두고 있지 않나 하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나오는 거죠? 항소심까지 승소하셨으니까. 글쎄요, 지금 올해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마 뭐 대부분 판사님들이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좀 빨리 내주셔가지고 예. 이 관련해서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법제도들도 정비가 되도록 예. 했으면 합니다. 음성하고 문자는 원가가 거의 안 된다는데요?
그 군대에서 우리가 무선 통신할 때 보면 무전기로 그 충전비만 들지 별도의 통신 요금 안 나오잖아요. 일종의 그 원리를 감안해 보면 무선 핸드폰 음성 통신에서 돈이 들 일은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실제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이 이동통신이 애초에 이제 설비가 될 때 굉장히 설비비가 많이 들고 지금 투자비가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다 돼서 그 관련 비용들은 모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요금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가 관련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뭐 해소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관련해서 뭐 문자, 음성 관련해서 지금 드는 비용들이 저희들이 내는 요금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대하게 지금 이익을 받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장 큰 불만이고, 그리고 지금 통신사들은 그 관련 정보들이 지금 공개가 될 경우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될 것을 우려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는 돈이 좀 많이 들었다. 대규모 그 장치를 설치할 때 기지국도 설치하고 뭐 망도 깔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에 다 환수됐을 테니까 원가 거의 안 될 텐데 기본 요금은 11,000원씩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요금을 없애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통신 요금 인하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지금 개정하는 부분인데 그 개정 내용 중에 기본 요금 폐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요금 폐지 부분을 저희들 주장하는 근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에 투자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그 투자비를 대부분 다 회수를 했고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접속료라는 비용을 통신사들끼리 받고 있습니다. 접속료는 지금 다른 통신사를 통한 전화통화를 할 경우에 그 해당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에 지급하는 비용 부분인데 그 비용을 주고받는 와중에 기본요금 해당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사실 이중으로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 직접 지급받고 있는 통신요금 중에 기본요금 부분은 상당 부분 감액이 되거나 폐지하더라도 큰 지금 불이익이 없지 않나. 당연히 폐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기본요금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또 우리 국민 조관들께서도 통신비에 대해서 통신 3사나 제조사, 단말기 폭리, 통신비 폭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 분들은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한 건 질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요금 폐지하자. 예. 근데 일단 그 통신요금 부분이고 단말기도 너무 비싸죠. 우리 시면대 간사님 단말기도 엄청 비싸죠.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단말기는. 새롭게 나오고 있는 지금 최신형 핸드폰은 지금 최소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엄청 비싸죠. 예, 그 손바닥만한 게 어떻게 90만 원, 100만 원씩이나 할까요? 네, 이것보다 훨씬 더 고성능인 노트북보다 더 비싼 상태예요, 지금 핸드폰이. 오, 그렇군요. 또 그렇게 비교하니까 확 느낌 오네요. 비슷한 사양의 중국의 샤오미 폰이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팔린다는데요. 그렇다면 뭔가 뻥튀기가 엄청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가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전부 다 단말기가 어느 정도 평준화됐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이렇게 많이 소모하는 어플이나 그런 게 추가로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양이면 충분히 써요. 저도 지금 나온 지 한참 된 갤럭시 노트 3 쓰고 있는데 지금 최신 어플이나 게임도 지금 무리 없이 다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해서 지금 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이게 인하가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PC나 혹은 노트북은 어느 정도 사양이 상향 평준화된 다음에 가격이나 경쟁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한국 단말기도 지금 그렇지 못하고 지금 계속 고가의 지금 상품만 출시되고 있는 거죠. 예. 저렴한 단말기 있긴 있죠. 좀 오래된 것들. 그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출시될 때부터 보급형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보급형은 기능이 많이 떨어지나요? 조금 떨어지는데 그렇게 뭐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이나 뭐 그렇게 돌리지 않는 이상 뭐 무리 없이 씁니다. 그것도요. 그래요. 자, 근데 오히려 단말기 통신 단통법, 단지 통신사만 배불린다는 단통법 시행된 다음에 기존에 주던 보조금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더 부담을 느끼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통신요금 폭리는 그대로고 단말기 가격은 오히려 더 부담이 됐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냐면 표인봉, 현아, 만두, 달러 이런 은어들이 지금 이렇게 판치고 있어요. 뭔 뜻인가요? 표인봉은 페이백 그러니까 이제 그 정가대로 다 그
정가대로 다 지불하시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왜냐하면은 그 현금은 이제 추적이 안 되니까 그 통신 당국으로부터 보조금 규제에 대해서 지금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백이라고 물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페이백이라는 이름으로. 네. 근데 초성인 피읍, 이응, 비읍만 따가지고 표인봉이라는 연예인 이름에 따서 표인봉이라고 하고 현아는 현금 완납의 약자인데 현완이라고 하다가 이게 어감상 안 좋으니까 현아 가수 이름이죠. 네, 이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라고 말하는데 달러는 보통 10,000원이라고 표시해요. 왜냐면 달러도 푸른색이고 우리나라 10,000원도 푸른색이니까 달러라고 얘기해서 달러 10장 준다 하면 10만원 준다 뜻이죠. 그 다음에 만두라고 얘기하면 왕 만두면 10만원권, 그냥 만두면 10,000원권 해가지고 왕만두 2개에 그냥 만두 3개 주겠다 하면 23만원 주겠다. 이런 뜻 어디서 도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터넷에 많이 돌고 왜 뽐뿌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좌표 좀 하면서 구걸하시는 혹은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좌표점이 뭐예요? 좌표라는 뜻이 무슨 지역에 어느 대리점이 현재 지금 그렇게 규정의 보조금을 풀고 있다. 거기에 위치를 알려달라. 좌표 좀 달라 하는 거죠. 좌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동두천시에 어느 거리에 있는 무슨 대리점에서 지금 풀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 좌표가 여기다라고 하면서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제가 지금 방송 잘 진행 못하지만 뽐뿌에 누가 알려줘서 가봤더니 제가 YTN에 출연해가지고 단말교통법의 문제점, 통신 3사의 폭력 문제점을 한 20분간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와, 참여연대 안진걸 씨 방송 이거 보면 통신비의 모든 문제점을 알 수 있어요. 그때 밑에 댓글 많이 달렸더라고요. 와, 정말 쉽게 이야기 잘했다고. 근데 제가 출연해갖고는 잘하는데 저는 진행을 이렇게 못하는 걸까요? 진행은 너무 힘들어요. 진짜요, 아나운서님. 저 진행 시키지 말고, 매주 그냥 고정 출연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요? 아나운서님하고 둘이 같이.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할까요? 예. 아나운서님 진행하고 제가 고정 출연하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을. 날로 먹으려고. 죄송합니다. 진행이 힘들죠. 펌프에 대해서는 펌프에 계신 지금 그 유저분들이 얼마나 지금 통신비에 대해서 열을 받고 있냐면 지난 화요일에 저희 PD수첩에 대해서 이 단통법과 통피아라는 제목으로 지금 방송이 됐는데 그렇죠. PD수첩 화제의 PD수첩. 그게 끝나자마자 제가 펌프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글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지금 통피아라는 검색어를 1위를 만들자. 그래서 네이버에서 통피아 검색어 하기 막 릴리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1위 했다, 몇 위 했다 하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큰 사회적 분위기로 통신비나 운동을 만들자라는 그 유저들의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유저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여연대에서 그런 열기를 모아서 집중 행동 하실 거죠? 그럼요. 지금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너무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참여연대 소속이지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PD수첩에 PD님들도 방송을 내보는데 참여연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뽐뿌 유저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에 통신비 캠페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글도 올리고 그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금 대중 캠페인을 하려고 지금 기획 중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참여연대가 이슈 리포트도 내긴 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언론에 많이 인용이 되던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이슈 리포트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영수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공을 넘기네요. 아니, 같은 참여연대인데 사람 여러 명이니까 제 이야기 보면 뭐 영화관을 개선하자는 캠페인이 지금 포탈 다 막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막 벌써 댓글도 막 수백 개 올라와 있고, 그건 영화관 개선 캠페인 잘 떼고 있는데 통신비나 캠페인은 지금 뭐 이슈 리포트 하나 내고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젊음을 불살라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자, 통신비를 책임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아니, 이슈 리포트 내용은 뭔가요? 어떤 뭘 담았나요? 참여연대 홈페이지 가서는 볼 수 있는 거죠? 언론에는 많이 인용이 됐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단통법이 제정된 다음에 지금 지난 100일 동안 단통법 제정으로 인한 효과가 정말 기대했던 것만큼 충족이 됐는지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단통법 효과가 굉장히 미흡하고 사실상 실패한 법이다. 판단을 한 다음에 단통법이 실패한 법. 오, 속 시원한데요.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보조금 부분 관련해서 묶어놓고 지금 그 상한제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금이 지금 그 통사들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 부분들이 소비자들한테 다시 골고루 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소비자들한테 안 가고 통사들이 이익으로 지금 다시 돌아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단통법이 나는 가장 큰 불만은 그래도 기존에는 보조금 부분
통해 가지고 일부지만 뭐 선별적으로 일부지만 어쨌든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도 이익을 얻지 못하고 실제로 통신사들 이익으로 돌아갔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뭐 그 통신요금 인하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걸 목적으로 제정을 한 법이지만 그 효과는 전혀 누릴 수 없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슈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해결 방안을 지금 담았고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단통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전기통신사업부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가지자. 예. 근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요금 폐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 그 외에 그 통신요금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규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주무관청 통해 가지고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의 규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예. 통신사들 입장을 반영을 해가지고 사실상 통신사들 요구들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형식적인 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제대로 규제를 하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참여해서 통신요금 관련해서 인가제도를 만들고 그 예. 관련 정보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예. 지금 규제가 제대로 정당하게 되고 또 규제 과정이 그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예. 제대로 지금 원가를 반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적합한 통신요금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 이슈 리포트의 기본적인 취지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단말기 통신법, 단말기 유통법, 단통법이 보조금은 못 받게 해버리면서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 또는 통신 3사의 통신요금 폭리는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국민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러니까 단통법이 실패했다. 그러면 대안으로는 기본요금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분리요금제가 있잖아요. 분리요금제 그렇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단통법에서 사실 장점 중에 하나가 뭐 예. 정보를 지금 공개를 해가지고 차별 없이 그나마 지금 제한된 보조금에 대해서 혜택을 입도록 하고 보조금 혜택을 입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분리요금제라고 해서 예. 요금을 일부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했는데 그 인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 사실 소비자분들이 이걸 택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이 보조금보다는 요금 인하를 택할 수 있도록 인하율을 굉장히 높이자. 요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25% 내지 30% 정도 인하율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12% 정도 인하율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인하율은 소비자를 택하기에는 너무 지금 낮은 인하율이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분리요금제 인하율을 30%까지 올리자는 게 저희들 주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핸드폰 개통할 때 단말기를 새로 안 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라든지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든지 직구한 거라든지 또는 중고폰을 갖고 와서 가입하면 지원금 대신에 요금을 12%까지 추가로 할인받을 수 예. 있는 거죠. 약정 할인 다음에 예. 그런 제도가 있다. 그걸 근데 30%까지 더 올리자. 최대. 예. 이런 거죠. 그다음에 우리 청취자들께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다면 혹시 지금 자기가 1년이나 2년 동안 약정해서 그 약정 기간이 끝나셨는데 그냥 가만히 사용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폰 바꾸기 귀찮아서 또는 뭐 나는 그냥 오래 써야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폰이 소중해서 얼른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연락하시면요. 약정 기간 끝났으면 약정 기간 재설정하면 약정 할인 또 됩니다. 이게 굉장히 소비자들이 유리한 건데 물론 이제 약정이 싫으신 분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1년 정도는 난 더 쓸 것 같다. 2년 정도 쓸 것 같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한 20% 가까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통신 3사 그걸 말을 안 해줍니다. 참고로. 왜냐하면 괜히 약정 할인을 주면 자기 손해니까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보는 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참여연대 대안 중에는 소비자 유리한 정보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지해 주게 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단통법 개정안에 그걸 넣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하는데 단통법 개정 내용 중에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 관련해서 반드시 고지를 해주도록 해서 국민들이 찾을 수 있는 권리는 꼭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도 개정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좋습니다. 웨렌 버핏 67조님께서 반갑습니다. 67조님. 항상 근데 왜 웨런 버핏 67조죠? 늘 궁금했는데 웨런 버핏이 67조나 기부를 했나요 혹시? 중전만마님 그런 거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웨런 버핏 67조님께서는 왜 웨런 버핏이는 알겠는데 67조를 붙였는지 답글 하나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기부한 총액이 67조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애플 삼성전자 최고급 스마트폰이 원가는 27만원에서 29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행복한 둥이맘님께서 으라차차 출첵합니다. 예, 둥이맘님, 우리 국민TV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운명적으로 맞췄었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박주영님. 네. 단말기 되게 잘하시잖아요. 예.
진짜 풍이치하고 있는 거 맞죠? 아이폰 단말기 자체는 좀 비싼데 예. 근데 핸드폰 가격 자체가 대부분 그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계열이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예. 그거는 다른 단말기들에 비해서 크게 그러니까 기계 자체 원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비싸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아이폰만은 보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급대에 있는 핸드폰들이 굉장히 비싸죠. 예. 네. 그리고 저는 특히 예. 요새 느끼는 게 위약사 예. 그거가 위약금 4 그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핸드폰 예. 한번 바꾸려고 하면은 그래서 저도 못 바꾸고 있거든요. 약정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예, 약정이. 약정이 네 가격이 이번에 단통법과 같이 그게 시작됐거든요. 예. 근데 위약보가 되게 핸드폰 바꾸고 그럴 때도 힘들고 단통법 이후엔 또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를 써야 되잖아요. 예. 6만 원 이상을 써야 되잖아요. 그걸 6개월을 유지를 해야 돼요. 예. 그것도 굉장히 예전에는 3개월 동안 요금제 유지하다가 바꾸면 됐었거든요. 저렴한 예. 요금제로. 왜 그게 6개월로 늘어난 건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방통위 우리가 신고를 하죠. 뭐 방통위 미래부에. 위약금 포가 가혹해졌다. 네, 비싸졌죠. 그다음에 더 많은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과도한 요금제 가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6개월 동안 유지해야 되는 조건도 가혹하다. 네, 6개월 유지해야 돼. 예, 심현득 간사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통위가 위약사에 대해서 좀 예. 시정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통신사는 그 말을 듣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조치도 지금 무시하고 있는 통신사의 엄청난 지금 횡포로 지금 저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죠. 위약사는 그전의 위약금보다 어떻게 더 가혹해졌나요? 일단 그냥 네, 보통 옛날 핸드폰을 위약금은 약정 기간이 남았는데 해지하면 그동안 요금 할인 받았던 부분을 토해내나요? 네, 토해냈나요? 똑같은 건데요. 예. 위약금 자체는요. 근데 가격이 되게 비싸졌어요. 그냥 예. 위약금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았어, 좋습니다. 좀 찾아볼게요. 예. 우리 여기 뽀민 아빠님께서는 통신요금 세금에 준하고 있는데 국영화해서 저렴한 일자한 요금을 하면 좋을 텐데요. 조영수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신요금을 국영화해버리자. 옛날 KT가 국영이었잖아요. 그러죠. 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단지 이제 뭐 가능한 방법은 아니고요. 지금 혹시나 지금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KT가 과거에 국영화됐는데 지금 민영화돼서 지금 뭐 다른 통신사하고 크게 다른 내용 없이 지금 통신비를 과도하게 받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다시 국영화를 해가지고 통신 공공성을 굉장히 살리는 방법으로 하는 부분도 예. 방법 중에 하나로 가능하지는 않을까 대안으로 생각은 하지만 지금 예. 현실성 부분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이제 지금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예. 각 지금 기업들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예. 저희들 알기로는 KT 같은 경우에 한 6, 7%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의 일대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라고. 그러니까 만약 국민연금의 주식을 통해 가지고 뭐 통신 공공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KT의 어떤 구조조정 내지는 KT의 지금 방향을 잡는 부분도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예. 뭐 근데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텔레콤도 옛날에 한국이동통신 공기업을 특혜 불화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떼돈을 번 거고 SK재벌이. LGU 플러스도 따지고 보면 예전에 데이콤. 한국통신 데이콤 그걸 또 그 공기업도 이렇게 인수한 거잖아요. KT는 아예 전화국이었고 국영이었고 셋 중에 KT라도 국영화하는 게 또는 공기업 해가지고 선의 경쟁하는 게 좋지 않나요? 너무 지금 막 나가니까 통신 3사들이. 그러니까 사실 통신이라는 게 뭐 기업적인 사업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공공성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사기업들한테 그 사업들을 넘겨줄 때는 공공성 부분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준수하라고 관련 법규에도 지금 규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성을 준수한다는 전제 내에서 그 관련 영업들을 넘겨주고 사업들을 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사업적인 부분, 이익적인 부분들에만 과다하게 치중을 해가지고 공공 부분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 부분이 지나치게 훼손이 된다면 이런 부분 관련해서 다시 공익성, 공공성 부분에 다시 그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부분이죠. 예. 근데 지금 상태로서는 어쨌든 최대한 지금 뭐 저희들 국민들의 어떤 요구를 모아가지고 그 공공성 현재 구조 내에서 공공성을 그 해소할 수 그 되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고요.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해진다면 그 대안으로 한번 뭐 국영기업을 한다는 부분들도 예.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KT를 당장 공기업이나 국영으로 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통신사에 대한 공공적 통제를 많이 하자는 거네요. 일단은요. 예. 우리 불버거님께서는 심현득 간사님한테
제일 궁금한 게 번호 이동만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가요? 대리점은 대부분 번호 이동을 권유해서요. 보조금도 많이 주고 2년마다 이동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샤오미폰으로 직구에 하나요? 근데 단통법이 우리나라에서 삼성 단말 비율이 낮아지고 아이폰 비율이 높아진 건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럼 단통법이 약간은 성공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너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말. 요거에 대한 답을 한번 해주실래요? 예. 가장 싸게 그리고 또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건 기존 핸드폰을 기존 핸드폰을 예. 잘 사용하시다가 2년 약정이 끝나면 예.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게 사실 가장 싸죠. 예. 기존의 단말기는 기존 거 계속 사용하고 예. 그다음에 알뜰폰 대리점으로 가서 이제 유심칩만 갈아 끼면은 당장 개통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 알뜰폰 제일 싸죠, 그렇죠? 알뜰폰. 그렇죠. 네, 예. 제가 아는 분도 지금 3만 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은 그 아이폰 6가 나오자마자 공기계를 사고 예. 그다음에 알뜰폰을 통해서 개통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계를 직구를 해서 네. 또는 친구한테 뭐 선물을 받든 어떤 식으로든지 아니면 약간의 뭐 자급을 해서 그렇죠. 알뜰폰을 개통하는 게 제일 낫다. 네. 번호 이동을 이렇게 드리는 권유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번호 이동이라는 게 상대 통신 3사의 상대 가입자를 빼오는 거기 때문에 대리점 판매점에는 그 경우에 유치 수수료를 제일 많이 주니까 판매점 대리점에서 공고하는 거니까 그게 소비자에게 제일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정해져 있는 보조금에다가 규정의 보조금을 더 줄 수 있겠죠. 그런 게 지금 번호 이동에서 그렇죠. 각각 경우마다 다를 텐데 일단 알뜰폰이 제일 저렴하다. 그렇죠. 요즘 지금 알뜰폰 점유율 가입자 500만 명쯤 되나요? 그래서 지금 8%를 설명. 돌파해서 지금 네.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가 알뜰폰이다라는 지금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욕 제조사들의 폭리와 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에 분노하고 지친 국민들이 네. 이참에 알뜰 통신으로 가자. 예. 저 알뜰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이 주파수라는 것을 이제 도매와 소매 개념으로 해서 이제 통신 3사는 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매로 하고 그다음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그것을 소매로 사서 그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소비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알뜰폰 사업자가 지금 굉장히 싸게 지금 상품을 내놓고 있어요. 예. 근데 요 품질은 통신 3사의 품질 그대로인데 가격은 훨씬 싼. 그리고 지금 예. 외국에서 지금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지금 통신비를 현격히 지금 절감시킨 나라는 이 알뜰폰을 대등한 사업자로 시장주의를 강화시켜서 알뜰폰 사업을 크게 중흥시켜서 이렇게 예. 통신비 인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의 통신 3사의 망을 그대로 쓰니까 통신 품질이나 서비스는 그대로이고 다만 이동통신 3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알뜰하게 그렇죠. 서비스를 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슈 리포트에서도 이 알뜰폰 사업자를 강화해야겠다. 그러면서 일단은 전파세라는 게 있는데요. 전파라는 것이 공공재, 다시 말해서 국가가 관리하니까 요거를 그래서 전파도 왜 공매를 해가지고 뭐 700MHz를 뭐 얼마에 샀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전파세를 이제 통신 3사가 내요. 그다음에 그것을 소매로 받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다시 전파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잠깐 면제된 상태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그 전파 사용을 알뜰폰 사업자도 내면 이게 이중과세다. 그러니까 알뜰폰 사업자들은 그 전파 사용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도매로 통신 3사가 이제 알뜰폰 사업자한테 넘길 때 원가에 가까운 돈으로 지급해라. 그래야 알뜰폰 사업자들이 충분한 여력으로 더 값싼 통신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알뜰폰 이미 이동통신 3사가 전파 사용료를 냈는데 알뜰폰 사업자들을 또 내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비싸게 요금을 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망을 빌린다고 그랬으니까 도매인다고 했으니까 알뜰폰 사업자들이 그걸 저렴하게 사갖고 오면 우리한테도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500만 가까운 가입자가 아주 좋습니다. 사악한 마녀님하고 소리엘님께서 기존 통신사 기종 상관없이 알뜰폰 변경 가능한가요? 알뜰폰은 번호 그대로 사용 가능한가요? 예. 네, 그대로 가능하죠. 사용 가능합니다. 뒤에 보시면 유심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유심칩의 기능이 어떤지 몰라요. 유심칩은 이제 저희 그 기기마다 주파수가 다르게 설정돼서 각각 다르게 전화번호가 매겨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내 핸드폰에는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는지를 지정해주는 칩이 유심칩이고 그것을 바깥으로 빼놨어요. 왜냐하면 내장되어 있으면 통신사를 이동할 수 없으니까 아예 바깥으로 빼놓는 거죠. 이제 저희가 핸드폰을 보면은 아예
뭐 LG U+다 내지는 뭐 SK텔레콤이다 하는 아예 통신사 로고가 기기에 부착돼서 나와요. 예.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단말기와 통신사가 지금 거의 뭐 결합돼 있어가지고 그 통신사가 일괄적으로 판매하니까 그렇게 예. 나오는 건데 그 통신사와 상관없이 유심칩만 갈아 끼면 제가 LG U+라고 로고가 박혀 있는 단말기를 할지라도 SK텔레콤으로 갈 수도 있고 알뜰폰으로 예. 갈 수도 있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번호 그대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서비스도 똑같다. 네. 단지 요금은 한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그거- 앞으로 그리 그거 다 있어요. 가야겠네요. 근데 왜 안 가고 있는 거죠? 일부만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5,700만 가입자 중에 500만이면 네. 예, 아직 8% 정도? 예. 일단 알뜰폰이 홍보도 별로 안 됐고요. 음. 사람들이 별로 안 넘어가는 게. 그리고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SK나 KT 쪽으로 다시 가려면요. 제가 알기로 신규 가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번호 이동 같은 게 번호 이동 같은 게 조금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포인트 같은 거 그러니까 왜 일부- 같은 망인데 일부 좀 예. 서비스. 그 포인트라든지 그 멤버십 카드 그런 게 왜 같은 망을 사용하는데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빌리는 거니까 안 될 수도 있지만 아, 그런 부분에 게 일부 안 돼요. 아쉬운 점이 있다. 네. 예, 예. 근데 가격 면에서만 보면은 진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예, 뭐 알뜰폰 기본 요금도 막 3,000원, 네. 막 1,000원대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자 알뜰폰은 여러분 값이 싼 핸드폰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알뜰 통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법상에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망을 이분들이 직접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최태원 SK장님이 사면되시면 단말기랑 요금을 하락시킬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진격의 진걸님이 있네요. 예. 근데 보면은 네. 대기업 총수님들이 이제 다 이제 저렇게 국립기숙사에 계실 때 예. 더 사회공헌도 많이 하고 더 이제 값싼 뭐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예. 사회공헌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분 충분히 오랫동안 국립기숙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최태원 회장님, 아니 뭐 국민들이 사면을 반대하는데 저도 반대인데 아무튼 거기 있으면서 뭐 SK 그룹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겠다. 통신요금 우리가 그동안 작년 재작년에도 지금 SK텔레콤이 2조 원 가까운 순이익을 벌어들였으니까 매년 1.67조. 그렇다면 반값으로 기본요금을 폐지하겠다. 반값으로 인하하겠다. 통신비를. 그러면 막 국민들이 이 정도 풀어줘도 된다 막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요. 예, 조영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재벌 대기업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조영수 변호사님. 근데 뭐 지금 잘못한 부분은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랑 예. 관계없이 이거는 지금 이거 통신비 관련 부분은 통신비 관련 논리나 지금 예. 해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고. 아, 역시 법률가다. 저희들은 뭐 굉장히 싸구려 인간이어가지고 저는요, 통신비 반값 해준다면 저는 사면 찬성할래요. 저는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좀 비정규직을 땡기네요. 정규직으로 지금 SK 브로드밴드 노동자, 간접고용 아.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노숙농성 하시는지 지금 100일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분들 문제 해결해 준다면 저는 사면 반대 안 할래요. 그분들 진짜 너무 오랫동안 힘드신 것 같아요. 예, 길거리에서 봤나요? 우리 예. 박지영 대학생님? 네. 지나가다 보면은 네. 보이니까 근데 그래서 피 끓는 청춘으로서 그분들께서 뭘 하고 계시죠? 직접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가끔 가가지고 예. 응원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아, 그것도 큰 힘이죠. 예. 그 동료 대학생들 교합해서 예. SK 그룹 앞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하고 집회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기회가 되면은 반드시 참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예.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촉구 1인 시위는 언제 하실 겁니까? 릴레이 1인 시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대학생들 릴레이 모아서. 1인 시, 한 분 하시겠다는 분 이미 한 예. 분 섭외했고요. 예. 일정 되면은 제가 이번 설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진짜죠? 예,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우리 지금 네. 국민TV 청취자들께 약속한 거예요. 예, 예. 이동통신 참여연대랑 함께 이동통신 요금 대폭 인하 촉구 릴레이 청년 대학생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겠다. 네. 거의 매일처럼. 매일까지는 저도 아니 영화배우 김희성 님도 그렇게 바쁘신 분도 거의 매일처럼 저기 광화문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자 복직 촉구 1인 시 하고 계세요.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 예. 나머지 3일은 친구들 조직하면 되잖아요. 친구분들 지금 한 분 섭외됐고요. 확실히 섭외된 분 한 분 있고요. 여기 심현덕 간사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면 될 테고. 예. 그렇죠. 몇 병 예. 더
오시곤 조영수 있어요. 변호사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고, 저도 한 달에 2번 하고, 우리 네. 중전마마도 통신요금 대폭 인하 한번 오셔야죠. 지금 현재 국민TV에 너무 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물어보죠. 아르프라는 게 있잖아요, 아르프. 조영수 변호사, 아르프 뭔가요, 예. 아르프? 그러니까 ARPU,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 가입자 1인당 매출액인데요. 가입자 1인당 매출액. 가입자 1인당 예. 수익액, 통신사들의. 예. 사실 이 부분이 통신사들 수익을 지금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보면 2011년도 정도까지는 계속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2012년도부터 아르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르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수익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통신 관련 통신비, 수익은 그러니까 국민들 통신비도 늘어나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는 아르프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오. 그런데 한국만 LTE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한국의 통신비가 과도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지금 아르프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예. 이 부분을 지금 들 수 있는 거고요. 너무 좋네요. 네. 지난 예. 4분기 이제 통신 3사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예. 지금 LG 플러스랑 SK텔레콤은 이제 37,000에 육박하고 있고 예. KT는 조금 이제 원래 유선통신에서부터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르파가 좀 떨어져요. 그래도 35,000원 돌파했거든요. 예. 이게 가입자 한 명당 한 달에 35,000원, 37,000원씩 지금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지금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오히려 지금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이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KT랑 SK텔레콤은 조금 하락했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인당 더 많은 통신비를 제출하고 있고 아르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왜 수익은 떨어진다고 하는 거지? 하니까 도대체 예. 여기서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단통법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아껴서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라는 국민적 압력이 있을까봐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이폰 6 대란 때 또 최근에 이제 판매점 대리점이 주는 규정에 리베이트 예. 보조금 외에 줄 수 있는 리베이트를 대폭 풀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 오히려 좀 늘렸다. 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마케팅 비용은 그 늘었다더라고요. 광고 비용하고 보조금까지 다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단통법 이후에 단통법의 장점으로 소개됐던 것 중에 마케팅 비용이 떨어진다라는 항목이 예,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오히려 차이가 없었다,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나왔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매출은 조금 줄었다는데 단통법 이후로 근데 예. 순이익은 더 늘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일단 네. LG 플러스는 재작년에 비해서도 작년 4분기에, 작년 4분의 3분기에 비해서도 4분의 4분기에,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네. KT하고 SK텔레콤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4분의 4분기에 많은 돈을 벌었는데, 4분의 3분기에 대비해서는 뭐, 약간 주춤한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르프가, 개인당, 아르파 SKT는 2014년에 43,978원까지 나왔다는데, 그럼 뭐 앉아서 1인당 43,978원이니까 한 달.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곱하고 SK텔레콤 가입자가 전국 5,700만 가입자 중에 2,900만 가까우니까 계산하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17조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떼돈을 벌고 있으면 정말 기본요금 없애라. 통신비 지금에서 딱 반으로 내려라. 이렇게 우리가 할 근거가 되네요. 그러죠. 지금 사실 예.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사실 이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애초 설비비 부분들, 이 부분들 관련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비용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 부분이 매출에 비례해가지고 계속 통신사들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비는 애초에 많은 투자비가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용 부분은 매출 비례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과연 정당한 비용인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불필요한 좀 그 사업과 관련 없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지, 그런 비용들을 통해 가지고 통사 수익들에 대해서 실적으로 그보다 더 많이 나는 부분들인데 네. 이 정도 난다고. 근데 적지 않은 수익이지만 하여튼 수익 규모를 이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그런 관련 어떤 실질적인 수익 부분들에 대해서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원가 공개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대로 좀 파헤쳐 보자. 실적으로 정당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독과점에 의존해가지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금 남발을 하면서 굉장히 부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자는 게 저희들 원가 공개 목표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통일을
제거하는 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죠. 요금을 대폭 인하하는데, 예. 예. 그 설비 박주영 대학생님. 예, 여쭤볼 게 있어서 근데 설비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되게 작은 나라에 속하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땅이 넓으니까 망을 깔려면은 설비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 네. OECD에서 우리나라가 통신비 2위로 비싸다면서요. 예, 가게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지출 기본 비중이 비용- 다투는 것으로. 기본 비용 자체 말도 안 되는 기본 비용 설비 비용 말고는 딱히 더 이상 유지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나라들이 훨씬 더 비쌀 텐데 요금제는 오히려 더 싸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기본 요금을 네.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 네, 나오신 거죠. 그쵸. 우리 깨아오님께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삼성, LG 제조사하고 이동통신 3사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나요? 그리고 방통위의 미래부의 힘도 궁금해요. 우리 깨아오님께서 추론하기에는 방통위가 제일 힘이 세고 그다음에 이동통신 3사 그다음에 삼성, LG 단말 제조사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조은소는 뭐 재밌는 질문이네. 누가 힘이 제일 세나 이 통신 세계에서는? 참여연대가 제일 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국민들이겠죠, 국민들. 예, 국민들이 제일 세야죠. 예. 세는 방향으로 가야죠. 국민들이 가장 힘을 가지는 방향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통사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갖고 있고 뭐 대부분 현금 수익이기 때문에 통사들이 그 통폐합 과정에 지금 예. 뭐 PD 수첩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적지 않은 영향을 주무관청에 쪽에 미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의심입니다. 그리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주무관청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지금 받고 오지 않았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되죠. 시정이 되고 지금 국민들한테 관련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죠. 관련 과정들이.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관련 정보들이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국민들이 그 관련해서 제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바른 방향을 지금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된다면 정책기관들, 주무관청들도 지금 뭐 통사들 눈치를 보고 이런 부분들은 감히 하지 못하지 않을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이 세냐라는 건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동통신 3사가 굉장히 담합과 폭리를 저지르고 있다. 고난을 남용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호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심지어 방통이나 미래부도 이동통신 3사의 입김에 자유롭지 못하고 비호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PD수첩에서 통피아, 네. 통신 마피아 이렇게 나왔는데 삼성, LG도 근데 그 못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통법 때 보조금 분리 공시. 단말기 제조사들이 네. 지원해주는 지원금 별도로 공시해주는 게 무산되지 않았나요? 심의원 그렇죠. 판사님. 예,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공시라는 이제 시행령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분리공시라면 이제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지원금의 출처가 어디냐. 통신사가 준 지원금도 있고 이제 제조사가 준 장려금을 합쳐서 보조금이라고 하면서 이제 단말기 구입 대금에서 조금 할인해 주는 건데 예. 지금은 그것이 다 그냥 총액만 지금 밝혀져 있어요. 예. 근데 단통법 원래 원안에는 시행령상에서 그 제조사가 준 장려금과 예. 통신사가 준 지원금을 합쳐서 각각 공시해라. 예. 그러면은 제조사가 준 장려금을 보면 제조사가 지금 15만 원을 주네? 그러면은 아예 출고가를 15만 원 낮추지 왜 장려금의 이름으로 저렇게 또 꼼수를 부리는 거야? 라는 소비자의 이런 호응이 있을 테고 그러면 제조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텐데도 예.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 방통위에서 그것까지 의결하고 다 국무회의까지 다 확정까지 되는데 국무회의 다음에 벌어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결 처리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웃긴 게 행정부 내 최고 의결 회의가 지금 국무회의 아닙니까? 예. 국무회의보다 더 강력한 게 규제개혁위원회가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분리공시가 무산돼서 과거와 같이 똑같이 그냥 총액만 그래서 제조사가 지원한 장려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예, 그래서 그렇죠. 소비자 운동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어 버린 아주 예.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조금 중에 한 70% 가까이를 제조사가 냈대요. 그러니까 50만 원 보조금을 받았으면 한 30만 원, 35만 원까지 제조사 낸 거죠. 그만큼 제조사들이 가격을 부풀려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척 했던 거죠. 이건 공정거래에서 적발된 적이 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분리공시제가 무산됐는데 옛날보다 약간 덜 제조사들이
자기들이 어쨌든 위축됐다고 덜 낸다고 하는데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혹시 최근에 보조금을 30만 원을 받으셨다 어떤 분 25만 원, 뭐 30만 원까지 아니죠. 지금 현재 한 20만 원 안팎이잖아요. 네. 현재 이동통 3사가 공시하는 거기에 절반 정도는 제조사가 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절반에 바로 거품이 껴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처음부터 싸게 팔 거지, 그치? 괜히 고가의 요금제 가입해서 보조금을 받고 고가 요금제 가입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분리공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게 단통법 개정에 들어있나요, 지금? 저희가 낸 개정안은 지금 들어가 있죠, 물론. 예. 좋습니다. 현규 아빠님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깨우님 한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가 제일 세죠.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건희 씨 이런 분들이 힘이 제일 세겠죠. 네, 누가 힘이 다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안 꿇으니까 문제죠. 예. 네. 말씀하세요. 통신산업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파라는 것은 공공재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각 회사마다 할당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이게 규제 산업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미래창조과학부랑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통신 당국이 적절히 규제를 해서 이 전체 국민의 이제 이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지난 화요일에 PD수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제 단통법과 이제 통폐라는 이름에서 PD수첩.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고위 통신당국 관료가 퇴직한 다음에 부사장이나 아니면 그 통신사의 임원으로 재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녀가 지금 외국에 지금 그 고위 관료, 통신당국 고위 관료의 자녀가 외국으로 유학 갔을 때 거기에 위장 취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외국 통신사가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거나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런 통신 마피아 그 굉장히 결합돼서 정경유착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 당국이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고 그 전체 이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OECD 최고 수준의 지금 통신비를 지금 유발했다. 그런 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밝혔습니다. 야, 피디수첩 그럼 안 본 사람 다시 봐야겠네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보니까 그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다 올려놨는데. 예, 여기저기 예. PD수첩 그 대박이라고 다들 그렇죠. 예. 캡처본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여기 있어요. 오늘 출연하신 조영수 변호사님 인터뷰 많이 나오던데요. 네. 어, 많이 나오셨죠. 국민들의 통신비 호민관 조영수 변호사님. 예. 우리가 딱 생각하기도 KT 전 회장일 때 이석재도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이고요. 현재 LG U+ 그룹 회장인 이상훈도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관이 가서 회장을 해먹고 있으니 제대로 전직 장관이 가서 하고 있으니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겠느냐. 뭐 이것부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통신사들의 예. 힘이 얼마나 세냐면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참여연대에서 통신비나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 수식으로 붙이는 게 통신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가 세지만 정작 여기에 나선 단체가 없다. 소비자 단체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참여연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런 통신 3사들의 이른바 이게 마사지를 이제 조금 이제 정치인들도 받고 다른 단체도 받고 하니까 정말 거기에서 좀 자유로운 참여연대만 앞장서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많은 부분에서 정말 통신사들의 위력이 엄청나구나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로비도 엄청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국회에 가서 잠깐 국회의원들이랑 정책 회의를 한 다음에 네. 잠깐 거기 후생관에서 점심 먹으라고 하면 네. 거기에 막 저기 통신사에서 오신 대외 협력에 관련된 분들 정식 네. 명함을 받으면 대외 협력 거기 관련된 그렇게 아예 부서명으로 써져 있어요. 대외 협력실. 국회에 살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있어요. 살고 있어야 되는데 맨날 재벌 대기업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국회에 국민들이 살아서 항상 국민을 웃어야 된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맨날 재벌 대기업 관계자 살고 있더라. 적나라한 우리 현실이네요. 그래서 우리 로니님께서 국민 피 빨아먹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아주 풍자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영화관도 재벌이 장악하고 있고 통신도 재벌이 장악하고 있고 자동차도 재벌이 장악하고 있고 아파트도 대부분 재벌이 장악하고 있고 정말 이거 문제인 것 같아요. 슈퍼마켓조차도 요새. 이제 심지어는 이제 작은 그런 구멍가게까지 재벌 대기업이 SSM으로 들어오고 이게 재벌 대기업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서 담합하고 독과점을 하고 폭리를 하고 횡포를 부리는 거 이거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맞서는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조영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이 이야기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통신비를 결정적으로 통신비 폭리를 단말기 폭리를 결정적으로 없애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일단 분리공시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적절한 규제 부분도 필요하지만 예. 일단 경쟁 부분이 활성화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 독과점 부분 그 시장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예. 변경이 돼야 되고 예. 지금 중소사업자라든지 하여튼 기타 나름대로 능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고요. 예. 제4이동통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말기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 LG 이 두 사, 그러니까 펜텍 부분은 예. 지금 뭐 해생 절차 중이라서 그러니까요. 지금 뭐 경쟁을 원활하게 하기 어려운 입장이고요. 삼성, LG 두 사업자가 시장을 지금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중소사업자들 아니면 외국에 예. 있는 지금 그 굉장히 효율적이고 인정받지만 가격이 저렴한 단말기 부분도 예. 자유롭게 들어와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4이동통신이 들어오면 뭐 그 준비하는 컨소시엄에서 보면 우리가 들어가면 통신요금을 30% 바로 인하하겠다 하는 건 봐도 통신요금을 폭락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제4이동통신이 여의치 않는다 하더라도 알뜰폰이 대폭 늘어나면 거의 반값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통수업을 하니까 온 국민이 그냥 알뜰폰으로 가자. 차라리 이동통신 3사에 국민적 저항을 하자. 뭐 이런 캠페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여수첩이라는 분이 박주영 대학생 분께 단말기가 아니면 팟캐스트 만들어주세요. 참여수첩이라는 이름으로 주일에 내보는 걸로. 오 재밌네요. 컴퓨터는 없어도 휴대폰은 다들 있으니까. 팟캐스트 단말기 문제, 통신 문제로 팟캐스트를 하자는데요. 예, 예전에 잠깐 박주영님한테 지금 질문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만약 그 소재만 가지고 팟캐스트를 하기에는 좀 너무 분량 문제가 좀 있지 팟캐스트에도 않을까. 요즘 그 전문 팟캐스트가 있어요. 네. 문구 있죠, 문방구만 가지고 하는 팟캐스트도 있더라고요.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게 팟캐스트는 팟캐스트의 누구나 최대 할수 있으니까요. 장점이니까요. 우리 만들기도 쉽고요. 동전마마님한테 말씀 잘해가지고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셔서 20분짜리 팟캐스트 만드세요. 단말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 0105로의 강제 번호 통합 0105로의 번호 강제 통합 반대 운동본부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진기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네. 오늘 사실 제가 여기 모시고 올라고 전화를 했는데 뉴욕에 있는 거예요. 뉴욕. 그랬더니 거기에 단말기 공동구매하러 가신 거예요. 카페 회원들 저기 전부 다 이제 후원금 모아가지고 엄청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분 들어오면 대박이에요.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앞에 판매하는 거 이제 미국에서 이제 30만 원에 사갖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나 20만 원에 주고 샀어요 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기로 그랬어요. 직접 채신 분들은 멋있으신 분이신데요. 재밌어요. 뭐 몇백 명 거 사러 간대요 지금. 저도 나름 핸드폰 좀 잘 산다라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저도 아이폰 공기계로 사가지고 저 요금에 얼마였어요 그 공기계는? 공기계 1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오 공기계 그러니까 직접 사면 더 비싸잖아요 지금. 공기계 근데 그 대신에 잘못하면. 저는 약정을요 할인을 받기 위해서 통신비에다가 약정을 걸어가지고요. 요금을 좀 싸게 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후회도 없고 아이폰은 좋은 게 중고 가격도 좀 방어가 많이 돼가지고 나중에 저 군대 가기 전이나 그럴 때 좀 팔고 가면은 부담이 굉장히 덜해서 다시 팔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폰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판매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의 판매? 제가 판매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거의 20만 원에 30만 원. 휴대폰 단말기 중고 시장은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자동차 중고샵처럼 되어 있나요? 그런 업자분들도 있긴 한데요. 개인과 개인 간에 판매하는 그냥 뽐뿌 올려가지고. 네, 뽐뿌나 그것도 뭐 일종의 직접 구매 직구의 한 유형이네요, 그렇죠? 네. 최신폰이 아니라는 뿐인 거죠. 재밌네. 우리 박주영님은 오늘의 유머하고 뽐뿌에 주로 활동을 하시나요? 저 클리앙을 주로 합니다. 클리앙. 네. 클리앙. 네띠앙은 알겠는데 클리앙은 조금. 클리앙은 예전에 소니에서 나온 그 클리에라는 기계에서 따온 이름이 10년 전 기계예요. 그때 그 모임 그런 그 클리에 사용자의 모임이었는데 스마트폰 세대로 오면서요.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IT 쪽 사이트입니다. 뭐 나름 업계에서 유명한 건가 보죠? 요즘 좀 뜨고 있는. 클리앙. 그럼 클리앙 분들이랑 같이 이동통 요금 대폭이나 촉구 1인시 제안하면 어때요? 그쪽 분들 진짜 멋진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하자고 하시면은 그래요. 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영님 오늘 꼭 섭외해야 되나요? 섭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받게 될 소정의 출연료를 주영님에게 몰아줄 테니까 그걸로 클리앙 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이 이제 이동통신 3사가 폭리를 취하고 담합을 하고
온갖 횡포를 부리고 심지어 개인정보까지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수사기관에 우리 동의도 안 받고 준다면서요? 우리 통화 내역 다 제공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여연대 소송에서 1인당 20만 원씩 또 판결도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데모도 하고 항의하고 소송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맞아요. 이동통신 3사 망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망하게 되면 알뜰폰이 아주 저렴하게 다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뭐 망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거기서 일하는 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로 망한다기보다는 정말 국민들 분노를 감안해서 알뜰폰 수준으로 통신요금 인하해라 이렇게 해야 될 때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다른 통신사들끼리도 경쟁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너무 예. 고착화돼가지고 요금이 다 비슷하잖아요. 통신요금도 보면은 3사 다. 예.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주영님 똑같죠. 말 똑바로 하셔야죠. 똑같나요? 요금이 똑같습니다. 비슷하다니요. 맞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건당 20원, 음성통화 1초당 1.8원, 기본요금 11,000원, 정액요금도 어떻게 시작해요? 3, 4. 아, 그쵸.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5, 4. 네. LTE 요금은 어떻게 시작해요? LTE는 제가 안 써서. 5, 2. 그 다음에 6, 2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말도 안, 다른 회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값이 똑같을 수 있는지 참 신기해요. 요금이 오르는 시기도 비슷하잖아요. 네. 짜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자, 우리 신면덕 간사님. 저는 이제 제가 통신비 남동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래도 먹거리는 창출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회사는 또 이익이 나야지라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면전에서 제가 그 반박하지 못했지만 지금 거기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전파는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공공재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할당을 준 거죠. 왜 워키토키라고 해가지고 무전기 쓰면 저기 멀리 떨어진 사람과 무제한으로 저희가 이제 전파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고속도로 놓고 전기 놓고 물 상하수도 놓는 게 이런 근대화였다면 혹은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통신을 어떻게 저렴하고 또 정확하게 또 개방돼서 할 수 있냐가 지금 관건이에요. 이제 앞으로의 그 먹거리는 다 이런 IT 쪽에서 나오는데 전부 다 이 통신 쪽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계속 요 과학면이나 혹은 경제면 보시면 핀테크가 가장 핵심입니다. 핀테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한참 뒤졌다. 왜 그러냐. 그래서 분석자료 나오고 그 전에로 기억을 되돌리시면 클라우드가 한때는 대세였어요. 클라우드를 어떻게 해서 서버와 단말기가 주고받을 것이냐. 새로운 먹거리는 계속 이 정보통신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정보통신에 지금 저희가 이제 도로의 값이나 혹은 물값이나 전기값을 공공요금을 해가지고 굉장히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낮추면 낮출수록 더욱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죠. 통신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은 낮으면 낮을수록 부가가치가 더 많이 창출되고 더 많은 직업이 더 많은 수익이 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정부가 손을 못 대고 있고 통신 3사에게 완전히 실패한 시장 구조에 완전히 담합 구조와 지금 독과점이 된 시장 구조에 완전히 맡기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창출해야 될 더 많은 IT 기회를 먹거리에서 한국은 뒤처지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을 갖는 거고 우리가 특정 대기업에 대한 증오심이나 혹은 분노감이나 단순히 누가 수익을 벌어서 배가 아프다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심현덕 간사님 시원한 말씀 잘하시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심현덕을 국회로! 심현덕을 광화문으로 보내가지고. 광화문이요? 내일처럼 통신요금 일하시기로 하게. 자, 맞습니다. 지금 이동통신 3사가, 이렇게 사내에, 현금 비슷하게 쌓아놓고 있는 수익금만 28조가 넘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2013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1.6조가 넘거든요.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5,700만 가입자들이 박리담회만 해도 엄청난 돈을 벌 텐데 폭리담회를 하고 있으니 그렇죠. 지금 폭리담회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뭐 망할 정도로 통신요금 인하해라 우리가 무상통신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SK텔레콤이 요금을 절반으로 인하해서 순이익이 1.6조에서 8천억대로 떨어졌다 해도 8천억 순이익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순이익인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매출액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쵸. 요금이 줄어들어서 반으로 딱 해서 타더라도 순이익이 그 적정 이윤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그것까지 인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신 서비스는 공공적이고 국민경에 끼치는 영향이 막중하기 때문에 자, 조영수 변호사님. 예. 저기
이렇게 산후보험도 28조에 순이익도 막 1.6조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한번 한 개씩은 특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에서도 통신사무사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감사를 하지 않았나요? 그 내용 좀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예. 이 통신사들 관련해서 이제 그 영업보고서들을 감사를 했고 실제로 이 영업보고서 관련해서 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산정하고 있는 기준들이 적정한 원가 산정 기준인지 아니면 원가를 좀 부풀려가지고 산정을 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실적으로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가를 부풀려가지고 산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원가 보상률을 산정을 했다. 예. 그 감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뭐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대하게 지금 잡아서 원가를 잡아줬기 때문에 실적으로 원가는 그러니까 이익은 더 많이 났는데 불구하고 지금 원가에 못 미치거나 원가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났다는 내용으로 지금 영업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부분을 추인해준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았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불문 처리라고 감사를 중단을 했었고요. 예. 그 직전에 아마 SK텔레콤 쪽에서 감사원 관련 고위 관계자를 한번 만난 일이 있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알고 또 있고요. 통폐화가 힘을 발휘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3년 동안 45조에 그러니까 국민 1인당 45만 원씩 폭리를 쳤다는 거예요. 1인당 그러니까 1년 15만 원씩 더 폭리를 쳤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기본요금 없애면 15만 원 폭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1,000원씩이니까 1년 동안에. 기본요금 플러스 알파로 폭리를 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분에 대해서는 폭리를 취하지 마라. 적정 이윤만 받아라. 이렇게 촉구해 나가야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통신원 관련한 운동 자체가 예. 아예 손해를 보고 팔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한 이윤을 망할 수는 받고 없으니까. 예. 적정한 이윤을 받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거고 초과 예. 이윤 내지는 폭리를 지금 하는 부분들은 지양하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다 공생을 하자는 거,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좀 이득을 거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는 통신 3사도 망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적정 이윤 정도로 하고 특히 그동안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사용해줘서 굴지의 재벌 대기업이 됐는데 엄청난 돈도 벌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 생각에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해야 될 때가 됐다. 제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LG전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이 사랑해 줘가지고. 자, 슈가 파우더님께서 아까 그 아이폰 공구는 어디서 한 거예요? 어디서 샀어요, 우리 주영님 그 아이폰? 저는 아이폰은 어디 가서 사든 비슷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는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한 값 주세요 해가지고 박스 사가지고 아이폰은 공기계를 샀습니다. 구매하는 걸 많이. 우리 네. 지금 010으로 번호를 강제로 통합하는 걸 반대하는 시민 모임. 네. 너 아이폰 사러 간 게 아니라. 그쵸. 다른.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해외에서 싸게 파는 걸 현장에서 직접 공동 구매하러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공구는 그럼 별로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아이폰 전 세계적으로 가격대가 비슷하고 네. 좀 싸게 살 수 있는 법이 지금 엔화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에서 사오면 좀 쌉니다. 아, 일본 사소한 팁.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심지어 우리 바람의 자유님께서는 해외 통신사 들어와서 국내 통폐와 경쟁하게 해야 그렇죠. 지금 맞아요. 통신사에 대한 주식 투자는 개방돼서 최대 49%까지 외국 지분이 있는데 다만 통신사는 아직 통신 서비스는 개방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실까 싶네요. 근데 통신은 국가기관 산업 중에 하나라서 전면 개방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죠. 근데 어찌됐든 그 해외 주식이 KT하고 SK텔레콤의 지분의 49%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폭리치한 다음에 엄청나게 배당을 해주고 있어요. 외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평균 배당보다 훨씬 더 많이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이 외국의 대주주들과 주주님들은 우리 국민들이 통신비에 아무리 폭리에 시달려도 그게 관심 없어요. 배당만 많이 받아면 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가 해외 투자가 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KT 예. 같은 경우에는 한때 최대 그 해 번 돈의 93%까지 배당을 해줬으니까. 우리 노동자들하고 국민들부터 뜯어간 돈을 예. 해외 투자자들에게 주로 배당을 해준 거네요. 전파라는 순수한 국내 자원을 사용해서 100% 다 국민으로부터 다 수익을 얻어서 해외 자본에 지금 수익을 주는 그런 지금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조금 거죠. 거칠게 표현하면 죽 써서 개 준 건가요?
그쵸. 전파는 나라 거잖아요. 예. 공식적으로는. 오. 그걸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그랬는데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써버렸네요. 개처럼 벌써 외국인 줬죠. 아, 그렇죠. 우리는 우린 베타주의자들이 아닌데 얼마든지 개방과 공존을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쵸. 순전히 100% 국내 내수 사업인데 거기 풍리는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그래서 거둬들인 초과 수익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이거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조윤수 변호사님이 KT를 국영화해버리자. 다시 공개로 만들자.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KT 국영화 관련해서 저희들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대안으로 하나 지금 생각한 부분 관련해서 그 모순점 중에 하나가 그 배당액들 실적으로 과도한 배당액을 지금 투자자들한테 주주들한테 배당하고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게 국영기업이라면 모두 국민들 이익을 위해서 지금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초과 이익을 얻고 이 부분을 모두 다 외국 내지는 하여튼 기존 주주들한테 지금 빼돌려 사실상 다시 투자되는 이 부분들이 아닌 그러니까 낭비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모두 국민들 통신부에서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예. 아, 오늘 우리 박주영 대학생님한테 응원이 계속 오는데 박주영 화이팅님이 부탁 곧 있으면 군대 간다니까 반드시 군대 가서 통신병이 아니라 통신병. 예. 통신병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 3사에 우대 받아서 취업을 하시래요. 어떻게든. 그 다음에 거기서 대여 업무라든 이런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통신 3사 비리를 폭로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 휘슬블로우가 돼가지고. 인사이드 휘슬블로우. 예. 기자회견에서 보고 싶대요. 양승선하는. 너무 재밌는데요, 박정 화이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들키잖아요. 아, 그렇죠. 조용히 그렇죠. 있어야죠. 아니, 지금 말하세요. 통신 3사 안 가시겠다 말하세요. 네? 안 가? 아, 근데 갈 생각 없어요. 예. 근데 일단 군대 가시면 통신병을 하십시오. 통신병이요? 그래서 무선통신을 해가지고 무선통신이 돈 하나도 안 들고 할 수 있다는 걸 철저히 연구해서. 저 안 그래도 전공이 정보통신공학과입니다. 아, 성공회대 예. IT 전문가. 예. 그렇죠. 진짜 무선통신은 무전기 충전비만 들지 통신비 전혀 안 내잖아요. 실제로. 기계 무전기를 사는 그렇죠. 돈이랑 그렇죠. 무전기 사는 있어요. 거랑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교통이든 통신 둘 다 커뮤니케이션인데 우리가 도로 지날 때 세금 안 내잖아요. 다 국가가 인프라 깔아주잖아요. 국가가 알아서 깔고 알아서 보수하고 알아서 유지하고 특수 목적에 아주 빨리 가는 고속도로에서만 가끔 요금을 받고 통신도 다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자기가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받고 싶은 사람들만 일부 데이터 사용료를 내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IT 전문가로서. 일단 느린 통신 안 쓰는 망 같은 거를 그래도 관리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건 아무래도 기계를 깔아야 되니까요. 예. 그거 정도 비용만 한 최소 비용으로 어느 정도 통신되는 것도 말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예. 충분히 가능한 게 가능은 해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지금 나가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데이터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문자로 주고받지만 그것도 사실은 데이터예요. 예. 제가 지금 저는 좀 고가 요금제 써가지고 5기가의 데이터가 할당돼 있는데 제가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유튜브를 봐도 5기가를 채 못 써요. 제가 정말 지하철에서 유튜브까지 보면서 사용했던 달이 5기가 한 3분의 2 정도만 썼어요. 예. 3기가 정도 쓴 거죠. 근데 사실은 음성통신 몇 분 제한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예. 제가 할당된 5기가에 음성도 써도 되고 문자도 맞아요. 써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150분에 얼마, 250분에 얼마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데이터 예. 단일 항목으로 이제 그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통신사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이건 진짜 맞는 예. 말이에요. 그리고 주영님 말씀하세요, 더. 문자하고 음성하고 인터넷 웹서핑이 다 똑같은 걸 예. 똑같은 신호를 그냥 주고받는 것 뿐이거든요. 예. 애초에 음성 따로 문자 따로 그렇게 분류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인데 그냥 예. 기존에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유지만 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거긴 해요. 실제로 문자 메시지는 원가 거의 안 된다는 보고가 10년 전부터 거의 나왔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30원씩 받다가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니까 20원으로 인하했잖아요. 지금도 유료 문자는 20원이잖아요. 물론 그거 아까 카카오톡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자 비용은 안 되지만 지금도 이제 투지폰을 사용하신다거나 카카오톡 사용 안 하는 분들 문자를 한 번 보낼 때마다 20원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예. 지금 다 카카오톡이 다 국민 어플이니까 예. 카카오톡 쓰면 거기에 보이스톡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아니 스카이프라든지 바이버라든지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MVOIP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예. 목소리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인터넷 그 데이터 회선에 실어서 상대방에게 전달시킬 것이냐. 그걸 MVOIP라고 하는데 제가 5기가라는 데이터가 지금 제가 구매를 한 거 아닙니까? 69,000원씩 내면서. 그러면 5기가에 내 목소리도 실을 수 있고 내 문자도 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통신사가 그거를 제한해놔요. 그래서 요금제에 따라서 150메가 혹은 250메가 정도밖에 안 돼서 스카이프가 한국에서는 잘 소통이 안 되고 보이스톡이 한국에서 잘 통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150메가 내에서 그렇게 보이스톡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잘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풀어줘도 정말 통신비 정말 현격히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음성 요금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음성 요금은 뭐 사무실 그러니까 집 전화에 전화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사용할 때만 음성 통화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바일과 모바일 간에는 전부 다 이런 보이스톡을 사용하면 될 텐데 요것도 지금 막아놓는 지금 통신사의 요런 이런 잔혹함이 아주 교활합니다. 진짜 치졸한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엠보임. 네. 모바일 보이스 프로토콜. 온 인터넷 그냥 프로토콜. 컴퓨터로 옛날에 그냥 네. 인터넷 전화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선 그걸 인터넷을 막아요. 이용해가지고 음성을 실려 보낸다 무료로. 네. 그러니까 그건 음성 통화 무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지금 그 성능이 별로 안 좋게 해놨다면서요. 네.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사용 못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통신 가는 것 중에 그런 자기네 망을 사용한 전화가 아니라 그냥 그 판별이 되거든요. 예. 그걸 골라가지고 그런 것만 막고 그렇게 느리게 하고 막 그렇게 한. 엠보입에서는 음성을 데이터로 전환하고 무료로 보내고 일반 그럼 무선 통신끼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무선 통신이라는 게 어떤? 엠보입 말고 지금 우리가 그냥 전화요? 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실 사용하는 이런 제가 이거는 차이 없어요. 그게. 좀 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데이터에 실어서 내 목소리를 보낼 수 있는 일련의 약속들을 MVOIP라고 해가지고 그 규약을 정한 거죠. 그 규약대로 하게 되면은 문제없이 전화통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5기가를 지금 데이터에 할당 받았으니까 그거를 마음대로 MVOIP를 통해서 그 통화를 하면 저도 음성 통화를 줄일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지금 칸막이를 만들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MVOIP. 네. 발음이 너무 빨라갖고 엠보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오케이. 자, 젊은 6월님께서 지금 체코 출장 중인데 어제 현지폰 개통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으로 한 달 정도 통화할 수 있는 요금과 아주 저렴한 핸드폰까지 구입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15,000원 밖에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20만 원 안팎 나오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반드시 알뜰폰으로 옮길 거예요. 투지폰을 사수하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네. 무조건 알뜰폰. 지금 투지폰은 또 이 통신사가 나쁜 놈들인 게 투지폰은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음성통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억울한 분들한테도 자주 전화를 하고 받기도 하니까 너무 그 통화료가 많이 나와서 알뜰폰으로 이제 옮기려고 그래요. 예. 어때요? 이렇게 통신요금은 그럼 저렴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가능하죠. 젊은 유원님께서 싼 거? 싼 건 그렇다는 거, 더 비싼 것도 있다는 말씀이요. 꼴통 YT님께서 맞습니다. 전파상의 말 자체가 너무 우스이다. 누가 장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공기 사용료로 하는 게 더 낫다. 과학적 설명이다. 그러니까 전파라는 게 공기에 결국 통용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텔레그램님께서 정보통신 전문가 나오셔서 감사. 텔레그램처럼 괜찮은 앱 좀 소개시켜주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좋은 앱 추천 부탁드려요. 공정님께서 공정거래에는 제소하면, 예. 공정에는 저희가 참여연대에서 계속 이동통신 3사를 담합이나 폭리로 여러 번 신고했거든요. 공정위가 항상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신고할게요. 계속 신고할 거예요. 예, 제조이사와 통신 3사가 여전히 담합과 폭리와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부당 유인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무슨 좋은 앱 있냐 물어보시는데요? 아이폰은 제가 사용 안 하니까 잘 모르겠고. 예. 일단 저는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마켓에 갔으면 좌측에 카테고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테고리에서 전 1위부터 100위까지는 주기적으로 보면서 새롭게 순위에 진입한 게 없나 한 번씩 살펴보는 편이에요. 그 상위권에 있는 앱들은 이제 많은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도 그 주기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 앱도 한번 깔아봐서 한번 설치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박주영님께서는요. 딱히 뭐 어떻게 제가 하나 말 안 해도 예. 어떻게 지금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총궐기에서 통신사 폭리를 제거할 것이냐. 진짜 근데 좀 약간 인터넷
분들은요, 그러니까 약간 통신 쪽으로 관련해서는 뭔가 네. 대학생들은 비싸다라는 걸 체감을 하면서도 네. 뭔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통신 쪽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돼 버리니까 뭔가 좀 제대로 된 계기만 하나만 딱 있으면은 진짜 탁 터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대학생들 특히 가장 청춘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마저도 통신 3사의 호갱을 넘어 통신 3사의 노예가 되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쪽에 길들여져 있는? 그리고 또 그 단어 같은 게 어렵잖아요. 위학 3사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그 막 어렵잖아요. 할부 이런 것도 네. 잘 아는 사람들도 헷갈려 하는데 네. 일반인들한테는 설명하기도 일단 너무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가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하려면은 좀 길고 막 단어들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걸로 접근할 수 있으면 진짜 대박 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제가 쉽게 설명하잖아요. 단말기 통신법, 단통법이 네. 보조금만 오히려 예전에 주던 걸 못 받게 하고 제조가는 하나도 내리지 않고 그다음 통신 3사의 폭리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단지 통신사들만 가장 배불리는 법이 됐고 제조사들도 그쵸. 별로 분리공시대가 무산되면서 네. 제조사들도 실을 게 없는 결국 국민들만 폭리를 당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총궐기 하자. 어렵나요 설명이? 쉬운데요? 그래서 단말기의 거품과 통신 3사의 폭리를 제거하자. 그래서는 시민들이 행동해야 된다. 변호사님께 여쭤볼 거 있는데 네, 이번에 여쭤보세요. 전병헌 의원이 그 단통법 폐지한다는 법안을 하나 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단어들도 어렵고 해가지고 좀 잘 아마 모르겠던데. 주된 취지가 그 완전 작업제라고. 완전 자급. 예, 자급제. 예. 단말기 자체를 이제 통신사에서 더 이상 팔지를 못하고 별도의 사업체에서 팔고 통신사는 단말기 판매에서 이제 손을 떼는 걸로 그런 취지로 아마 법안을 냈던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예. 뭐니 해도 지금 완전 작업제를 시행을 하면 그 통신사들이 보조금 부분을 지금 지급하지 않고 아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현행 제도상 그 보조금들이 국민들한테 다시 올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보입니다. 통신사들이 이익으로 지금 갈 부분이지 국민들한테 다시 올 부분이 아니고 또 완전 작업제 시행을 하면 실적으로 중소상인들, 그 유통상인들한테도 굉장히 지금 충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을 하면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통사들을 이 요금 인하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통사들한테 이로운 방법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지금은 완전 작업되는 시기상조라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급을 해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도 이제 부분적으로 자급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직구, 공동구매 뭐 또는 뭐 이러면 뭐 중고도 있을 수 있고 중고시장에서 이제 자급제 내용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대리점 판매점에서 통신 3사를 통한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건데 제한하겠다는 건데 그럼 아무 데서나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쵸. 느낌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제조사가 담합을 하고 독과점 상태잖아요. 삼성화에 지금. 그쵸. 그 둘이 맘만 먹거나 그 둘이 약간만 짱하면 단말기 거품은 하나도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판매점에서 비싸게 사던 걸 딴 데 가서 비싸게 사는 것밖에 안 되는 방법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통신 3사는 대량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약간 저렴하게 판매를 했을 텐데 제조사가 우리한테는 폭리지만은 하게 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통신 3사 대량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연 부담을 회피해서. 근데 여기저기 분산해서 팔게 되면 더 비싸게 내놓을 것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자급제 아이디어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다. 문제는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하는 거다. 왜 해외에서는 10만 원, 20만 원대에도 판매하는 걸 한국에서는 100만 원대 판매하고 있느냐? 그쵸. 이런 거냐. 똑같은 제품도 심지어 더 싸게 파는 이런 걸 제거하고 그다음에 출고가를 뻥튀기 해서 보조금을 주는 척 한 다음에 고가 요금제 장기 약정을 이렇게 부당하게 유인하느냐 사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조영수 변호사는 실제 사기죄로 고발도 해놨죠? 예. 어떤 사기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실제 출고가
뭐 가령 50만 원이라면 이 부분을 부풀려 가지고 출고가를 70만 원으로 부풀리고 대신 이제 보조금을 20만 원 주는 것처럼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단말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굉장히 비싼 단말기를 저렴하게 사는 것처럼 국민들 기망을 한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기죄로 지금 고소를 했고요. 예. 지금 수사가 이동준 3사하고 제조 2사. 예. 아, 속시원합니다. 예.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 벌써, 제가 말씀드렸죠. 80분 금방 간다고, 85분. 중간에 원래 5분 쉬었는데 그것도 안 해요. 왜냐면 5분이라도 우리 청취자들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려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세 분 인사, 뭐 한마디씩 짧게. 자, 각오. 박주영.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반값통신비.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최대한 하겠습니다. 오케이. 심현대 간사님. 젊음을 불사르겠습니다. 반값통신비 또는 무상통신. 정승훈 회사님. 예, 저희들이 지금 이슈 리포터 통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어떻게 할지 지금 뭐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 매진해서 성과를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여인데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통신비 한 번 더 하자고요. 예. 자,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이강윤의 오늘이 재방송됩니다.